힘을 하나로 크게 만들어 나갈 때 그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되고 정부로 전달되고 이게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연대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큰 꿈. 그 목표를 향해 박홍근 의원의 시계바늘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늘도 많고요. 그다음에 소위 특권으로 자리 잡은 그런 계층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바로 잡아가야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현장을 활보하는 박홍근 의원. 과연 박홍근 의원의 의정활동의 가치관, 민생을 향한 고민은 무엇일까? 그의 25시를 동행한다. 약자를 대변을 진심과 실력으로 제대로 해온 그런 정치인,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이곳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이곳에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연합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도 함께했다. 박홍근 의원도 시간을 내 행사에 참석했다. 지금부터 전국 화장품 가맹점 연합회 상생 토론 및 발족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3월 15일에도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듣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의원은 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 죽을 것 같아서 온 겁니다. 이곳 국회의원 응급실에 실려와서 응급처치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폐소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본사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할인 이벤트, 면세 점용 상품의 불법 유통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한다. 가맹본부는 영업기업 온라인까지 확대하라. 면세 표기하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 마련 외에도 본사와 가맹점 간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이다. 점주 협의를 만들고 또 지금과 같은 연합회를 만들어서 힘을 하나로 크게 만들어 나갈 때 그 목소리가 국회로 전달되고 정부로 전달되고 그리고 가맹본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야말로 연대의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 문제 잘 풀어야겠다라고 제 스스로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도 매우 큰데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의 을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을지로위원회가 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좀 불공정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 이렇게 저희가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는 별도로 저희가 민생연석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을지로위원회가 주재하면서 8개 의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성과를 낸 게 카드 수수료 인하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하는 게 범정부 국가을지로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상이었는데 이걸 국가기구로 만들지 않고 지금은 그 정신에 부합하게끔 당정청 을지로 현안회의라고 매월 한 번씩 저희가 개최합니다. 발족식을 마치고 돌아온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집중하는 게 갑과 을로 나뉜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9대 20대 재선 국회의원인 박홍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두 곳을 중점으로 두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애쓰고 있다. 2018년 10월 3대 을지로위원장으로 선출됐고 현장을 누비면서 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먼지 날리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426일 동안 농성이 진행됐던 파인텍 노사 갈등을 6차례에 걸친 협상을 중재한 끝에 타결로 이끌었다.
2017년부터 지금 접수된 과제가 한 51건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21건 정도 해결한 걸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 가령 이제 작년 연말 제가 주도해서 풀었던 파인텍 굴뚝농성 그 해결이라든가 또 지금 법안제 통과를 위해서 한참 노력하고 있는 그 택시 산악금제 요구했던 그 고공농성 해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의 이제 그런 그 고공농성을 좀 해결한 사례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방송 스텝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런 그 근로 감독을 정부로부터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표준 계약 등을 유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성과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박홍근 의원은 청년 시절부터 학생운동,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입법활동, 정책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쳐오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죠.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제가 만들고 싶은 그런 세상인데 다만 학생 시절에는 좀 더 과격하게 또 시민운동 시절에는 서명용지나 피켓을 들고 그러나 지금은 저에게 국민들이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그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 그런 시민운동 시절보다는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제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며칠 후 중랑구 마구동에 위치한 우림시장을 찾았다. 간편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홍보를 위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볼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박 의원은 평소에도 제로페이를 즐겼으며 홍보를 자처하고 나선다. 이곳에서 이제 이 상인들께 제로페이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해 주시라라고 이제 홍보하려고 시장님께서 곧 오셔서 같이 오늘 동행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 상인들도 좀 볼 겸해서 나왔습니다. (19대) (20대를)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쌓은 신뢰는 매우 두텁다. 주민들이 꼽은 박홍근 의원의 장점 중 하나는 지역사업의 추진력이다. 청량리와 신내동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의 추진과 충남구 묵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등의 소식이 주민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지역구 발전을 위해 주목 중인 현안은 다양하다. 중랑구에 안고 있는 큰 사업들인데 6호선을 연장하면서 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 그 차량기지 부지에 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어떤 산업 집적 그 단지로 만드는 문제, 이것도 지금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구청장하고 호흡이 맞고 이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중랑구 변화와 발전에는 대단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로서는 거기에 최선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내건 슬로건은 더 큰 중랑. 이를 위해 소통과 경청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하나 결실을 이뤄가는 중이다. 저는 그 의원님 팬입니다. 어떤 부분이? 일단은 국정 운영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 가서 그거 감상가 뭔가 하시는 걸 제가 이제 TV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똑부러지더라고요. 정책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뭐 한 가지 추진하면 시일이 걸리잖아요. 본인이 일단은 뭐 하고자 하는, 집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의원직을 계속 하셔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재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다. 제로페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영업과 우리 시장 상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어쨌든 제법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게 거의 제로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또 고객들도 주민들도 이걸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로페이를 안착시켜야 돼요. 그러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다 앱을 깔고 손님들 오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내하고 또 결제를 해주게끔 하셔야 되고요.
우리 소비자의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런 공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상공인들 자영업자도 살리고 그러면서도 이런 비용도 절감되는 이 제로페이가 우리 우루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여러 전통시장에서 하루빨리 전국에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자리 잡기를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절감 효과를, 사용자에게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착하고 간편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으로 상점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면 된다. 이날은 미리 제로페이에 가입한 상점을 찾아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다 할게요. 예. 자, 그러면 페이크로 딱 이제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제가 이제 얼굴 인식으로 해서 얼굴 인식. 저절로 가버려요. 많은 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로페이는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했던 은행 앱 또는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20곳의 은행과 9곳의 간편 결제 회사가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다. 자, 여기요 사장님 딱 10,000원 결제. 간편하고 착한 소비라 불리는 제로페이의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을 위한 혜택 강화다. 현재는 제한적인 사용처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소 적은 상황이지만 곧 개선점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마 4월 말에는 이제 시스템도 지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소비자 QR 코드를 통해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자동 처리되는 이렇게 시스템도 바뀌게 될 거고요. 가게에 있는 포스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계되면 그런 이제 간편한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참가할 예정에 있고 그런 편의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이제 주어지면은 이것 또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춰 함께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중랑구 지난 4월 1일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박홍근 의원을 다시 만났다. 이날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방송계 노동자들의 근로 현장 처우 개선을 위한 꽃달리 행사를 준비했는데 박 의원이 사회를 맡게 됐다. 방송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정부와 을지로위원회가 노력을 해왔고 제작 현장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시대 근로자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꽃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스태프들이 순직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는 얘기를 방송사 사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는 방송 제작 현장의 문제 개선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일부 드라마 제작 현장에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방송 스태프 지부와 조촐한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개별 근로계약도 요구하고 장시간 노동도 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암암리에 주어버리는 이유로 이렇게 배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다루고 당정청 을지로회가 민생현안회에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뤘어요. 5대 분야 10대 과제안에 넣어서 그래서 이걸 초기에 자리 잡는 것을 저희가 바짝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집중을 해야 이게 초기에 한번 정착되고 나면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잘 굴러갈 것 같잖아요.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것들은 남아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방송계 제작 환경이 개선되길 박홍근 의원은 바란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대한 이 뒤에는 현안판에 있는 수계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가장 어려운 점은 입법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들만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올해
상반기 을지로위원회가 특히 민생 입법 관련해서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할 것인지 이 문제를 지금 좀 내부적으로 깊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 을들을 위해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꼭 본회의에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 중 하나는 택시 노동자를 위한 내용이다. 25m 고공농성을 하신 택시 노동자가 있었어요. 산악금제 폐지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이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슬픈 기록 510일을 고공농성을 하고 1월 말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땅에 내려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법안을 제가 냈거든요. 그가 발의한 여객 자동차 법안은 산악금 제도의 폐지를 위한 것이다. 산악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준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이와 함께 발의한 택시 발전법에는 산악금 제도 대신 월급제 정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것이다. 청년단체에서 오랫동안 그 대표 일을 하다가 또 당에 들어와서 청년위원장을 오래 해서 초선 때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그 국회의원 그 단체 대표를 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 문제에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청년들은 이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정책기본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속히 좀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고용 확대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결국은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계산에 의한 그런 법안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이번에 국회가 마침 이제 한 달에 2번 이상은 법안 소위를 가동하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2번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매주 한 번이라도 법안 심사를 해서 그래서 쟁점이 있으면 쟁점이 있는 대로 남겨두고 쟁점이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저는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자리 잡고 있는 수제화 거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제화 하청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 유통수수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인 최인호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수제화 산업, 원청, 하청, 노동자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수제화 거리의 하청업체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30%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27만 5천 원짜리 이 구두가 우리가 쓰는 백화점에서 사는 그런 구두가 실제 여기 계시는 우리 지하공한테는 7천 원 정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다들 설마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분들 그 기대치는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구두 한 켤레의 가격에서 원청업체와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금액을 제외하면 하청업체, 재화 노동자의 수익은 20%도 되지 않는다. 유통 수수료를 낮춰 하청업체의 수익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됐다. 제 사장님들 이야기도 좀 듣게 되면서 좀 종합적인 상황 인식이 좀 됐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현장 가서 얘기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하고 우리가 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뭐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향후 우리 책임 의원들이나 또 우리 을지로에 오는 소속 의원들하고 좀 잘 역할 분담해가지고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분들한테 작게나마 우리가 또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근처 구두 제조 공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시찰에 시간을 가졌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 을들이 있기에 박홍근 의원의 현장 소통은 멈출 줄을 모른다. 성만 갖고 있지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것 또한 무능하다고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저는 이 진심과 실력을 동시에 갖춰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제 스스로 많이
되뇌이고 있고요. 그 약자를 대변을 진심과 실력으로 제대로 해온 그런 정치인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민생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한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의 꿈이 내일을 밝게 비추고 있다. 지금 침체되고 있는 이런 그 수야 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킬까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 좀 들으려고 오늘 와서